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KF-21에 대한 소식이 오랜만에 전해졌습니다. 순조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KF-21은 어느새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외국에서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서 먼저 입을 뗐었죠. 폴란드 국영방산그룹의 수장 세바스찬 흐바워크가 직접 한국을 찾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한국은 이에 호응하듯 경납고에서 각종 무장을 장착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추후의 개발 일정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한편 인니는 폴란드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부터 격한 반응을 보이더니 급기야는 부랴부랴 분담금 납부 일정을 확정해주겠다며 한국에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예나 지금이나 하는 말과는 딴판인데요. 바로 같은 날에만 해도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KF-21 대신 살 수 있는 다른 전투기들을 언급하면서 얌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여전히 한국한테 매달리는 이유는 어떻게든 계약한 몫인 시제 5호기를 받아내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인니와 결별하고 싶은 한국은 인니한테 순순히 시제 5호기를 주는 것도 뭔가 껄끄러운 기분인데요. 어쩌면 한국이 인니의 큰 그림에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AI의 엔지니어 여러 사람이 KF-21로 보이는 전투기의 하부에 쪼그려 앉아 길쭉한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유압잭으로 조금씩 들어올리면서 엔지니어들이 관 결합부마다 한 명씩부터 결합 상태를 확인합니다. KF-21 시제 4호기의 반메린 무장창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시험탄을 장착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어서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장착 장면 역시 공개했는데요. 주위 끝에 하드포인트에 장착되어 있는 전용 발사 레일에 미사일을 고정하고 배선을 연결하고 렌치로 조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부에 매립되어 있는 기총을 장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공개 행사인 만큼 전용 장비를 이용해 자동 장전을 하지 않고 엔지니어들이 직접 말뚝만한 탄환을 한 발씩 집어넣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7일 폴란드는 직접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시제기인 부학경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지난 3월과 4월에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IRIS-T 공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각각 성공한 만큼 공대공 전투 능력을 목표로 하는 부학기의 개발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현재 여기에 공대지 전투 능력을 추가하고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부학기 개발 사업까지는 확정된 상태. 완전한 멀티롤 전투기로서 55세대 이상급 스펙을 목표로 개발하는 부학 3가 검토 중이죠. 부학 한 가지의 성공이 거의 확실해진 만큼 폴란드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무엇기부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대규모 방산 거래로 한국의 새로운 혈맹이 된 폴란드의 합류가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무장 탑재 장면 역시 폴란드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서 무악한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완전히 손에 넣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면 5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준 것이라고 본 겁니다. 한국은 직후 KF-21의 추후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도 일부 공개했는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이번 달 안에 전투 적합용 판정을 취득하고 다음 달에는 시제 5호기의 최초 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하반기에 접어들면 전투 행동 반경 확대에 필수적인 기능인 공중급유 시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양산 계획의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죠. 숨가쁜 일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일정에 대해서 반응을 내비친 국가는 의외로 폴란드가 아니라 인니였습니다. 개발 분담금 문제를 지긋지긋하게도 끌어온 인니. 계약상 이들은 무학경일 때 무학길 50대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무학 17까지의 개발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들이 낸 돈은 세 발의 피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고 한국은 혼자 힘으로 무학기를 완성시켰습니다. 인니는 한국이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한국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고 나서 돈을 지불하려고 관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KF-21이 하늘을 가르고 초음속을 돌파하고 공대공 전투 성능을 증명할 때 까까지도 인니는 분담금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간 한국을 믿지 않고 F-15EX나 라팔 등 다른 전투기들을 신나게 쇼핑한 탓일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번 폴란드에 참여 선언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폴란드에 참여 조건으로 인니가 미납한 분담금을 대납해주는 것을 걸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오자 인니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들은 폴란드 관련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여전히 협력 중이며 납부한 분담금이 적기는 해도 한국은 이를 인니의 사업 참여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인니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투의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죠. 인니가 여태 납부한 금액은 인니가 한국연구원에 상주시키고 있는 기술자들한테 월급과 밥값 내주면 딱히 남지도 않을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장할 권리가 따로 있지. 양심이 있다면 못할 소리를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내달 최초 비행이 예정된 시제 5호기가 바로 인니로 넘어가는 일대의 부합 경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이번 일정 발표 뒤에 나름 파격적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내달인 6월 말까지 자녀 분담금에 대한 세부적인 납부 일정을 짜서 한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얼마 전 방사청은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 전투기사업단장이 조만간 인도네시아에서 국방부 고위 인사와 만나 분담금 납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나 모습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게 폴란드라는 대안이 생겨버린 상황에서 인니는 무학길 계약분이라도 제대로 받으려면 한국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합니다. 한국이 여태 인니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도 명목상으로나마 함께 해온 것은 인니가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게 굴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인니가 아니라 누구라도 좋았던 것이죠. 폴란드가 그 자리를 메워줄 가능성이 떠오른 상태에서 한국이 인니 사정을 봐줄 의리는 전혀 없습니다. 폴란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그냥 인니를 손절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니는 이쯤 되면 눈치를 좀 볼 법도 한데 여전히 눈치가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이슈 전후로 나온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 몇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러시아가 인도네시아에 수-57 전투기의 공동 생산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해 KF-21 프로젝트에 남아있는 것인데 러시아가 만약 수-57의 생산을 인니와 함께하게 된다면 KF-21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제3세계를 표방한다지만 서방 전체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에 붙어서 KF-21을 버리겠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기사는 그냥 인니가 자신들한테는 대안이 있으니 아쉬운 것은 한국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룬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인도네시아가 라파를 구매했지만 KF-21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국이 믿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인니는 5세대 전투기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5세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KF-21은 라팔과는 별개의 카테고리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괘씸한 점은 마치 한국이 아쉬워한다는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은 기여한 바도 없으면서 발목만 잡는 인니가 그만 좀 사업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니가 앞으로도 라잘만 써준다면 한국은 인니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게 더 성능이 좋은 KF-21을 팔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건 인니뿐이죠. 한편 KF-21 프로젝트의 총 구매 비용을 들먹이면서 이 값이면 F-35를 80대 살 수 있다면서 아이 사업의 근간 자체를 저격하는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이는 정말로 문외한이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일단 첫째, 인니가 낸 분담금으로는 F-35를 딱 2대 3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깡통기체 가격만 따졌을 때고 F-35 특유의 천문학적인 운용 비용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만에 하나 인니가 더 많은 분담금을 냈었다고 하더라도 인니는 F-35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F-35 수출을 마치 친밀감의 표시와 같은 의미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입 사업 중에 한 번이라도 미국을 적지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F-35 판매 금지를 걸어버리죠. 인니는 이미 한때 F-35 구매 요청을 거절당한 국가입니다. 제3세계 국가라는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이들한테 F-35를 팔았다가는 언제 레드팀의 기술이 넘어갈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된 수-57 공동생산체 역시 미국이 F-35 수출을 거절하자마자 러시아가 먼저 접근해서 말을 캐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제안을 솔깃해했던 나라에게
F-35가 들어갈 턱이 없습니다. 어차피 가지지도 못할 F-35를 단위로 사업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뻔히 보여서 가소로울 지경이죠. 마지막 셋째로 비교적 한국은 딱히 비싼 돈 들여서 KF-21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KF-21의 개발비는 약 8조 원, F-35의 경우 추정 개발비가 45조에 달합니다. 시장 경쟁의 대상은 아니지만 성능으로 자주 비교당하게 될 F-22의 경우에는 70조에 육박하죠. S-57의 경우 11조이며 눈을 조금 낮춰 45세대 경쟁 기체인 라팔의 경우 복잡한 사정에 의해 65조의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F-35 80대분의 개발비는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지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니는 연일 신경을 긁는 언론 보도로 잘해도 모자랄 판국의 한국의 화만 돋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KF-21 이야기만 나오면 가장 먼저 들리는 이야기가 있니 국기를 뒤집으라는 반응인데도 말이죠. 아마 이대로라면 조만간에 정말로 있니 국기를 뒤집어 폴란드 국기가 태극기 옆에 나란히 박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